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중국의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내일 종료가 됩니다. 당대회에서 인민영수 칭호를 받으며 장기 집권 분위기에 힘을 입은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미중 갈등 심화부터 신냉전 구도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이규형 전 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이제 곧 확정이 될 텐데요. 네. 이 자체는 중국 역사라고 할까요?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공산당 총서기를 두 번에 한해서 했던 전례가 고전 후진타오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등소평 전 선생이 어떤 그 앞에 마오쩌둥 시대의 그 어떤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2년에 한해서 하자 하는 그런 걸 헌법에 이제 넣고 했었는데 2018년 3월에 그 헌법을 수정을 해서 주석을 이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 제한하는 그 구정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3연임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20여 년 내려왔던 그것이 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201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규형 전 대사께서도 주중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 시진핑 주석이 주석 자리에 올랐나요? 시진핑 당시 그 주석은 이미 2007년에 상무위원으로 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대 이상의 이제 상무위원 중에 50대, 당시 54세였는데 후계를 염두에 둔 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조치였다고. 그러니까 미리 5년 전에 상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2012년 임박을 하면서 당시 두 사람의 후계자가 서로 이렇게 경쟁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이거창 총리인데 당시 52세였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2010년이 가까이 갈수록 대충 이 지금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되리라 하는 전망 속에서 2012년 제18차 당대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무난히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 총서기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그러니까 우리 국회 같은 데에서 정식으로 국가 주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분위기 보면요.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미화하는 방송까지 줄을 잇고 있다고 그러고 3년임이 아니라 이러다 중국이 그냥 1인 독재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네, 이번 이제 3년이 예상대로 된다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1인 어떤 그 중앙 집권 체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기반이 아주 공고화되고 또 그동안의 일련의 그 관영 방송이나 또 지식인 일부들의 그 어떤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은 이번 3년이 그치지를 않고 그 다음 해도 또 그 다음번에도 5년씩 임기니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영수라는 뜻은 이제 영수라고 칭호를 받은 경우는 마오쩌둥 뿐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직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지도자. 그래서 종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3년임에 그치든지 아니면 더 가든지 그건 중국 사람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중국 자기들의 어떤 맞춰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또는 종신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인민영수라는 표현이 그동안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인데 이번 당대회부터 나온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당 핵심, 당 중앙의 핵심 이끌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부 그 관변 통신에서 영수를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들어와서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개인 숭배 사상이 이제 점점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면서 마오쩌둥밖에
부르지 않았던 영수까지도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까지 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번 당대 결과로 어떠한 그 표현이 그 당헌의 규정이 될 것인지 예. 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 뭐 1인 독재 우려, 뭐 장기 집권 우려 그런 것까지 집중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보셨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그 내면의 시나리오에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야욕을 갖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거든요. 네. 그동안 2012년 이 당 총석이 국가주석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장기 포석을 위한 뭐 개혁이란 이름으로 또는 사정이란 이름으로 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시되는 것은 작년 11월에 역사 결의라고 하는 것을 당 중앙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계속 발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역사 결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결의는 이제까지 마오쩌둥 때 한 번, 그리고 덩샤오핑 때 한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딱. 그만큼 공산당으로서는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해왔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국가를 전체 영도를 확실히 해나가자 하는 결의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정치 체제가 사실은 안정화되고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중국 정부에 있어서 중국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렇게 오래돼 지속적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뭐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정책이 일관된 건 좋지만 너무 일관되면 이게 아주 딱딱해지니까 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변하는 그런 정세에서 또 그런 약점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지광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상, 뭐 언론 이런 데 대한 통제 또 인권 문제 이런 데 대한 뭐 좀 부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국에서 일각에서는 이 반 시진핑 시위를 언급한 중국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도 수백 명의 계정을 차단하면서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렇게 반발하고 단속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또 앞으로의 뭐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중국 인구가 14억 2,7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9,700만 정도, 한 7%가 있고, 그래서 뭐 그 14억 인구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특히 요즘 소셜 네트워크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한번 어떤 정책을 정하고 그것을 해 나가겠다면은 그런 입장에 이로운 것은 장려하고 이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주 철저히 배제하고 억압이라고 그럴까 아주 통제하는 예. 그런 정책을 쭉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명, 뭐 어느 정도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불만이라는 불평의 소리를 초기부터 차단해야 네. 더 이상의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아마 입장으로 철저히 단속하리라고 봅니다. 예. 예. 사실 뭐 민주주의가 발달된 뭐 우리나라와는 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중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중국 내의 분위기를 잘 아실 텐데 이런 게 차단한다고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중국이 어떤 지금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가요? 면 사회 안전 공안 예. 측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네. 어느 나라보다도 그리고 특히 요즘 AI라든지 여러 네.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서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통제라고 그럴까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일부 뭐 지식인이나 또 뭐라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활동들이 끊이진 않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제압을 할 수 있다고 그럴까?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 홍콩 시위 때도 예. 봤습니다마는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조치도 예. 뭐 하겠죠. 네, 그것을 하리라고 뭐 우리가 봅니다. 긍정적으로 또 볼 수는 없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다 인류 보편적 가치, 예. 소위 인권, 자유,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구해야 볼 뿐인데 그런 인식에 저희가 익숙해진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일부 상황은 우려할 만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 대표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몽인데 이 네. 중국몽의 일환으로 타이완 통일에 무력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강제적인 타이완 통일 시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뭐 보십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네.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 일부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라는 예.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시 주석이 다시 그 언급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대만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네.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다만 그럼 실제 무력을 쓰겠는가, 또 쓴다면 언제 하겠는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있게 되는데 예.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무력을 써서 통일까지 하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네. 예. 중국이 지금 뭐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고 모든 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면 거기서 따르는 많은 문제들 예. 거기에 대한 이 나쁜 성과 그런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또 한 가지 대만에는 사실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그렇죠. 점, 그 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뭐 무력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는 약속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또 그걸 실행한 데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예. 대장님 그리고 끝으로요. 시진핑 주석의 이제 성향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신냉전으로 가서 이게 세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 주석이 상당히 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대사 때 예. 시진핑 주석을 모시고 2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예. 한 시간 가까이 인민대회당에서 했는데 제 느낌은 매우 중후하고 예, 그럼에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네. 또 일반 자기가 7년간 그 어려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 대한 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10년 통치를 하면서 중국이 발전하고 발전에 따른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실제 이 여러 가지 경제 그 내용을 보면은 기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세계 무대에서의 입장을 갖겠다 하는 입장과 또 기존의 어떤 국제 질서를 인도해왔던 미국의 입장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미중 간의 대결은 계속될 것이고 예. 다만 그 중간에 전 지구적 문제, 환경 문제라든지 예.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마약 테러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전 지구가 합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제에서는 또 미중 간에 협조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만약 터졌을 경우에는 예. 그거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으로서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할 예.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협조할 공간이 있으면서 다만 양국가가 발전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3연임으로 가는 시진핑 주석의 선택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형 전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